여러분 혹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미국? 프랑스? 대한민국? 그런데 잠깐, 모두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나라들 중에는 사실 공화국이 아닌 곳도 있고, 심지어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가 민주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공화국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히 민주주의, 공화국의 조합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1. 민주공화국이란? 민주공화국? 그게 정확히 뭔가요? 우선 민주공화국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두 단어를 따로 떼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어 정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정치체제입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된 직접 민주주의부터 현대대의 민주주의까지 다양하게 발전해왔죠. 즉,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권을 가지며 지도자를 선택할 권리를 갖고 법과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제를 의미합니다. 공화국은 군주라고 하는 왕이 아닌 선출된 지도자가 국가를 통치하는 형태를 뜻합니다. 공화국은 군주제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과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왕정을 유지했던 반면, 공화국은 왕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형태를 띠죠. 그렇다면 민주공화국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통치하는 민주적 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공화국이 아니고 모든 공화국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영국은 민주주의 국가지만 공식적으로는 입헌군주제입니다. 영국에는 왕이 존재하고 국왕은 국가 원수로 남아있지만 실제 정치 운영은 의회가 주도하죠. 반면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DPRK의 이름만 보면 민주공화국 같지만 실제로는 1인 독재체제입니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이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하고 있죠. 즉, 단순히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그 나라가 반드시 민주적이고 국민이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공화국은 실제 운영 방식에서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민주공화국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이는 각국의 정치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민주공화국들이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거제도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핵심 시스템.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국민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선거제도는 국가에 따라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대통령제, 대표적인 예 미국, 대한민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며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이 됩니다. 대통령은 의회입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법률 집행 및 국가 운영을 책임집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정해져 있고 중임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원 내각제, 대표적인 예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국민이 직접 총리를 뽑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이 총리를 선출합니다. 행정부의 권한이 의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의회의 불신임 투표로 총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국왕이 존재하는 입헌군주제 또는 대통령제이면서 의원 내각제 공화국이 국가원수 역할을 하지만 실권은 총리가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원집정부제, 대표적인 예 프랑스, 러시아, 한국 과거 제후공화국 시절 대통령과 총리가 함께 정부를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며 총리는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권한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설계된 제도지만 대통령과 총리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민주공화국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다양한 방식의 선거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력 분립 독재를 방지하는 정치. 민주공화국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권력의 집중을 막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민주공화국들은 권력 분립 원칙을 따릅니다. 입법부 법을 만드는 기관, 국회의회, 의회제도에서 법안을 만들고 국가 운영의 큰 방향을 결정합니다. 미국의 경우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의회가 있으며 대한민국도 국회가 이 역할을 담당하죠. 행정부 법을 집행하는 기관, 대통령, 총리, 정부 부처 등이 여기에 속하며 실제 국가 운영을 담당합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 역할을 하며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총리가 이 역할을 맡습니다. 사법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부와 국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최고 사법기관이며 대한민국에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세 가지 권력이 균형을 이루고 서로 견제해야 독재와 부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한 기관이 과도한 권력을 가지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민주공화국의 대표적인 예시?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민주공화국을 몇 가지 살펴볼까요? 미국,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공화국 중 하나죠. 미국은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며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이 분리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혼합한 독특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지만 내각은 의회와 협력해야 하죠. 대한민국도 헌법에 따라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민주공화국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이 직접 투표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4.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민주적이지 않은 나라들. 이름에 민주공화국을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볼까요?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DPRK. 북한은 공식적으로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인 독재체제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권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이름만 보면 민주적일 것 같지만 이 나라는 정치적 불안정과 독재, 부패로 인해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로 꼽힙니다. 이처럼 민주공화국이라는 명칭만으로 그 나라가 실제로 민주적인지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민주공화국의 도전과 미래. 민주공화국은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해왔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들을 살펴볼까요? 정치적 양극화와 정당 갈등. 미국, 한국, 영국을 포함한 많은 민주공화국들이 정치적 양극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협력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보수와 진보 정당 간의 극심한 대립이 정치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가짜 뉴스와 여론 조작,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지도자의 등장. 일부 국가에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권력을 독점하려는 사례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을 단행하기도 했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치, 공정한 선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합니다. 결론. 정리하자면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주권을 가지며 선출된 대표자가 통치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름만 민주공화국이라고 해서 모두가 민주적인 것은 아니며 국가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민주공화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알찬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